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당장 넘치시죠? 도대체 왜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지금? 혹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엘사설 들어보셨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최근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전국이 완전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일단 갑자기 노래부터 시작한 거 사과하시고요. 네, 저의 이제 비천한 목소리로 레디꼬를 부른 데에 대해서 전국의 엘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번 주 사과부터 시작하는 주간 팩책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죠. 우리가 지금 없는 척하고 있어 지금 딱. 아니,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왜냐면은 바쁘거든요. 연합뉴스 정치부 정당팀의 손과 발, 저희 차지연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연합뉴스 정치부 정당팀에서 여당팀에 있는 차지연이라고 합니다. 여당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랑 그 범여권으로 같이 불리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는 이제 9년 차라서 여기 있는 두 분보다는 약간 빨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선배십니다. 네. 9년 차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당팀 사실상 막내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현장을 많이 커버하는데 국회의원들 일정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하루 일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얼마나 바쁜가? 근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막내를 벗어났어요. 탈막내. 밑에 후배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뭐 거의 막내급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당마다 아침에 이제 회의들이 있어요. 각 당의 그날의 메시지 뭐 어떤 거를 좀 주력해서 전달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한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또 다른 회의를 하고 또 다른 회의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일정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받아치기와. 받아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바닥에 많이 앉아있고 기다리고 나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막 귀를 대고 듣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사도 쓰고 그럼요, 기자니까. 아니,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저 빼고 지금 사실 두 분이 정말 바쁘세요. 정말 바쁜데 이제 저희가 같이 하자 이렇게 모셨는데 업무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려 지금 점심도 미루고 점심시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 밥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저는 여의도에 가죠. 네. 있는 국회에서 여기 지금 광화문인데 광화문까지 오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편집국장님 들으셨죠?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검증해볼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발언을 한번 먼저 듣고 보시겠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윗도리는 한복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거하고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들어봤는데 차 선배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현재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 뉴스에 많이 나와서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내놨는데 주장이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권력구조 개혁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안은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그리고 의원 정수를 지금 300명인데 여기서 10%인 30석을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비례대표제라는 게 원래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닌 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 사실 이제 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보다는 이제 뭐 좀 지역을 잘 다지는 분 이런 분들만 국회에 있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좀 그런 취지로 도입이 돼 있었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2004년에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지금 한국당의 안을 좀 발표를 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집기도 했었죠. 그렇죠. 본인도 비례대표 출신인데 그걸 왜 없애자고 하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한 발언 중에 조금 사실이랑 다른 내용도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이제 매의 눈으로 보고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20개국, 그러니까 지금 36개의 회원국이 있거든요. 20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독일처럼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랑 비례대표제를 병행해서 그러니까 병립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국가들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217개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86개국,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고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 이렇게 한 명만 당선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채택한 국가는 60개국, 그러니까 한 28%. 그러니까 딱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추세다.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안을 들고 나오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했네요. 그쵸. 이제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은 헌법 41조 3항 위반이라면서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사 출신인데 이제 헌법도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손학규 대표도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기타 선거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비례제도가 헌법사항이면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 우리의 팩트체커 김 네. 기자. 네. 이 중에 뭐가 사실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판사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약간 의아해서 봤는데 일단 조항에 41조 3항에 손학규 대표가 말한 대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법률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헌법학자분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 조항은 이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법률로 정해라 이런 취지지 이거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이 나경원 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헌법이랑 또 엮였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법에 대해서. 아니 그날 정말 핫했죠. 대표 연설 날. 이제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로 취임을 하고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원 정수가 300석을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300석을 넘는 거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거를 인정해라,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이제 다른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 자리 옆에 정치부거든요. 그래서 정치부에서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방송을 정치부장이랑 뭐 선배들이. 근데 막 어떤 소리를 막 지르고 보성이 오가서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봤더니 그 교섭단체 연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나중에 저희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팩트 체크를 했어요. 이게 팩트 체크하면서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하냐 뭐 이런 지적했죠. 그래서 저도 한번 팩트 체크하니까 다시 나도 따져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일단 헌법 41조에 명백히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선은 있는데 또 상한선은 없거든요. 오늘이 14일인데 오전에 한국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논평을 냈어요. 이 유시민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제목이 유시민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 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한데요? 유 이사장의 팩트체크를 다시 자기들이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의원 정수가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주장하는 취지의 논평을 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연설 직후에 기사를 쓸까 하다가 이렇게 몇몇 언론사에서도 팩트 체크를 했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나까지 또 하나 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또 논평이 나오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시니까 아주 불이 나게 진짜 아침부터 헌법학자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논평에 인용이 된 이종수 연세대 교수님 포함해서 왜냐면은 이종수 연세대 교수님이 그 취지 한국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면서 인터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게 헌법에 200인 이상 하한선이 기준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한 1.5배 범위에서 이제 수를 정해야지 뭐 500명, 1000명으로 의석수 늘린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석 이상으로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한 거다라고 맞다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한국당이 그러니까 당으로서 당연히 헌법을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헌법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또 갑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넣어달라.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가서 기사 쓸 건데 거기 넣을 예정이고요. 또 다른 헌법학자 바빠요. 저도 사실 두 분만 바쁜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이것도 하고 막 이거 대본도 쓰고 기사도 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도 바쁩니다. 네, 저도 바쁩니다. 아무튼 네 분께서는 이게 명백히 한선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선다고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나는 처음 듣는다. 뭐 전 헌재 재판관이신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도 있고 국회에서 이게 협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계기로 전국이 진짜 그야말로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항의가 특히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그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할 때 초반부터 이제 뭐 앉아가지고 다른 의원들을 삿대질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나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대목에서 막 대폭발이 일어나서 국회 본회의장이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 겨울왕국 된 거 맞지 않습니까? 엘사설. 겨울왕국은 좀 고요하지 않나요? 거의 되게 시끄러웠어요. 네. 여긴 거의 전쟁터. 300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300. 300이야, 300. 괜찮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좀 나쁘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경청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좀 이렇게 진정을 이렇게 막 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만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안 듣고 다들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 상당히 중단되고 그래서 거의 막 서로 밀치고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학교 때 이후로 잘 보기 힘든 정말 그 국회에서만 볼 수 있는 그쵸. 그만해.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격앙이 됐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그 자리에서도 항의를 세게 하고 본회의가 끝나고 또 의원총회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이렇게 말을 좀 하기도 하셨죠. 잠깐 제가 팩트체크로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이해찬 대표의 취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예. 약간 착각을 하신 건지 국가 모독죄라는 거 불리는 규정이 있긴 했는데 이게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에 만들어졌고 이게 그 정권 비판을 차단하는 데 악용된다 이 법이. 예, 그래가지고 1988년 12월에 여야의 합의로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럼 국가 모독죄도 현재는 없는 상태다? 그렇죠. 아, 예, 있는 게 아니죠. 거의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한국당에서 또 비판 많이 했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반응을 내놓으시고. 예, 근데 이해찬 대표께서 가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친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이제 마크 안 친한데요? 아니 어쨌든 만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맨날 본다고 다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네. 지나가다가라도 한번 약간 말씀. 좀 친해지기 되게 어려운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좀 버럭해찬 이런 걸로 좀 유명하셨잖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꼿꼿한 분이라고 해야 될까? 꼿꼿한 타입? 그러니까 이게 뭐 긍정적으로 말한 것도 물론 부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꼿꼿하고 좀 뻣뻣하신 그래서 약간 뭐 되게 소신 같은 거를 말씀도 잘 하시고 말을 좀 되게 명료하게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국가모독죄는 딱 들어도 조금 이 유신 때 만들어진 법이고 아니, 본인이 폐지하는데 찬성하셨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 본인도 났더라고요. 그때 네. 초선 의원일 때 네. 그 폐지하는데 같이 네. 이렇게 뭐 찬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금 뭐 대표 발의 같은 걸로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사실 좀 약간 말을 적절치 못하게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비판의 소지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로는 만약에 그 시절이었으면 이런 죄가 해당되는 걸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조금 어쨌든 뭐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맞는 말이라도 이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은 그거겠죠. 뭐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할 수가 있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지금은 없어진 그리고 사실 되게 좋지 않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법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서 좀 괜히 더 이상한 논란의 불씨를 피우는 측면이 그러니까 있죠. 약간 논란이 약간 불씨가 네, 예, 그쵸. 핵심이 아닌데 이거는 사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뜨거웠던 이 3월 국회에서 오고 간 발언 한번 탈탈 털어봤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또 사회에 파장을 이렇게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또 책임감을 갖고 발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차지은 선배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제가 하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아니신 것 같은데. 9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여기 두 분은 엄청 막 발랄한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잘 함께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돼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오고요. 매주 오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오는 건 마음대로지만 가는 건 마음대로 못해요. 이미 발을 들이셨기 때문에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끝나고 국회로 가야 된단 아, 네네. 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 주간 팩책은 앞으로도 여의도와 전 세계 이 가짜 뉴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쭉 사실 확인을 해드리는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하러 가실까요? 인사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et it go, let it go. 아니 그거 그만둬, 정말.